정영돈. 정영돈은 2006년 지방행사를 마친 뒤 동료들의 술자리 제의를 뿌리치고 한 호텔 11층 숙소에 와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쉴 새 없이 복도에서 울려 퍼지는 발소리에 잠이 들지 못해 객실 문을 열어 누군지 확인해 보려 했지만 객실 밖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해져 다시 잠을 청하였지만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옆방에서 물소리가 심하게 들려왔고 결국 잠을 설쳤다고 합니다. 아침이 되어 정영돈은 호텔 직원에게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호텔 직원은 어제 11층엔 정영돈 씨만 투숙을 하셨습니다. 라는 대답을 뒤로 그 호텔은 과거에 대형 화재 참사가 있었던 여관을 허물고 지은 건물이라고 했답니다. 정영돈은 그날 이후 지방행사를 다닐 때면 혼자 잔 적이 없다고 합니다. 장나라가 2003년 여름 지방행사를 위해 심야의 매니저와 함께 국도를 지날 때 겪은 일입니다. 당시 장나라의 매니저 심상민 씨가 졸음을 쫓으며 운전을 하던 중에 장나라가 타고 있는 자동차 본닛에 처참한 모습으로 매달린 남성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사자인 매니저는 당시에 매우 놀랐지만 잠들어 있는 장나라를 위해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한 채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뒷좌석에 있는 장나라가 오빠도 보여? 라는 목소리에 길가에 차를 세우게 되었답니다. 그 후 그 남자와 눈이 마주치자 원망스러운 눈빛을 하며 조용히 사라지고는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하, 한참 인기를 얻고 있던 MBC 무한도전 촬영을 마치고 집에 가던 하하와 매니저는 차를 타기 전 누가 운전을 할지 고민을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날따라 하하의 매니저는 몸이 몹시 피곤한 상태였고 결국 하하가 대신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매니저는 옆자리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하가 운전을 하던 중에 모르는 길이 나와서 정면을 바라본 채로 매니저에게 길을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형, 여기서 어디로 가야 돼? 그러자 매니저는 왼쪽 오른쪽 하면서 자세히 길을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하하는 매니저가 말한 길대로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타난 대형 트럭을 발견하고 가까스로 피하게 됩니다. 그 뒤 하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는데 옆자리 매니저가 순간 내뱉은 말에 얼어붙게 됩니다. 아깝다. 죽을 수도 있었는데. 라며 말을 했고 놀란 하하는 옆으로 돌아 옆좌석을 확인했는데 매니저는 곤히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디선가 나타난 귀신이 죽음의 길로 안내하고 있었다고. 티아라. 때는 티아라가 데뷔를 준비하던 2008년. 막내였던 지연이 거실에서 자던 중 옷걸이 위에 무릎을 감싸고 앉은 소년을 목격합니다. 지연은 아무에게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얼마 뒤 은정 또한 같은 자리에서 깡마른 아저씨가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멤버 전체가 공포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연은 처음에 나만 귀신을 본 줄 알았는데 언니들의 귀신 목격담도 이어져 숙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지연은 섬뜩한 느낌에 계속 시달리고 있었고 그녀는 양치질을 하다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발밑으로 확인했는데 남자의 발이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놀라 비명을 질렀는데 슬그머니 발이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김신영은 2003년 개그맨 데뷔 시절 서울 대학로 소극장에서 평생 잊지 못할 무서운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밤늦게 공연을 마치고 무대에서 침낭을 깔고 잠을 자던 그녀는 무대 뒤에서 쿵쿵거리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녀는 소리의 행방을 확인하기 위해서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랐다고 합니다. 커튼 밑으로 아이의 발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김신영은 커튼 사이로 보이는 얼굴에 기절할 뻔했다고 합니다. 눈과 입의 위치가 바뀐 얼굴이었고 요즘도 그 모습을 떠올리면 다리에 힘이 풀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윤정은 2004년 데뷔를 앞두고 어머나를 녹음할 때 정체불명의 발자국 소리에 녹음 중단 소동을 겪었습니다. 조명을 끄고 녹음하던 그녀는 누군가가 지나가는 발자국 소리와 함께 누가 앞을 지나가는 듯한 괴이한 기분이 들어 노래를 멈췄습니다. 하지만 녹음실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보지도 듣지도 못했고 장윤정은 선명한 발자국 소리에 문을 뚫고 내 앞으로 다가오는 기분이 들어 너무 무서운 나머지 한동안 녹음실 근처에도 가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빅뱅. 당시 최정상의 인기를 누리고 있던 빅뱅. 준비 중이던 노래, 거짓말의 뮤직비디오를 촬영하기 위하여 한 고등학교로 향하고 그렇게 촬영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분주하던 촬영 현장이 순간 시간이 멈춘 것처럼 조용하게 된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갑자기 교내 방송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빅뱅과 스태프들은 모두 멈춰 소름 끼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촬영하던 그 학교는 운영하지 않는 폐교였기 때문입니다. 박혜미는 뮤지컬 배우로 활발하게 활동하던 당시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의 주연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당시에 2천여 명의 관객을 앞에 두고 연인과 이별하는 가슴 아픈 장면을 연기하는데 객석에서 갑자기 정말 슬프게 우는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 울음소리는 너무 크고 지속적으로 들려서 무대를 마친 후 도대체 누가 운 거냐고 무대 관계자에게 묻자 객석 어디에도 무대 뒤에도 운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최민수는 정신적으로 힘이 들었던 순간에 사람이 없는 곳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혼자 조용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그가 찾은 곳은 한 마을에 있는 폐가. 그 집에서 며칠간 최민수는 먹고 자며 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얀 옷을 입은 두 명의 여자가 보였다고 합니다. 얼굴이 정말 예쁘게 생겼던 그 여자들이 궁금해 동네 근처에 사는 어르신에게 찾아가 본 것을 이야기하며 물어보니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 뒤 최민수는 그 귀신과 함께 살면서 혼자 이야기도 하고 가죽 공예를 하면 그 귀신들은 옆에서 따라하곤 했다고 합니다. 김현기. 일본에 진출한 개그맨 김현기는 일본에서 공포 특집 프로그램 촬영을 하러 어떤 한 마을로 가게 됩니다. 그 마을에는 유명한 우물이 있었는데 그 근처에만 가면 사람들이 무언가에 홀린 듯 우물로 들어가 빠져 죽는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 우물 때문에 자꾸만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서 촬영하게 되었는데 촬영하는 당시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방송에 나갈 분량을 채우지 못했다고 합니다. PD와 스태프들은 망연자실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PD가 김연기에게 위험한 발언을 했습니다. 김연기 씨, 우물 안에 들어가 보는 게 어때? 이러다가 방송 못 나가겠어. 그러자 김연기는 정색을 하며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왜요? 싫습니다. 어떻게 거길 들어가요? 라고 말하고는 촬영장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촬영이 중단되었고 저녁이 되자 김연기는 PD에게 너무 싹수 없게 군 것이 마음에 걸려 찾아가서 사과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PD님, 아까 정말 죄송하지만 우물 안에 들어가라고 하시는 것은 정말 너무했습니다. 그러자 PD는 정색을 하며 내가 언제 그랬지? 난 그런 말 한 적 없는데?